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정치 파발마 오늘 아주 호쾌합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절대 안 지치 뭐 천리마쯤 되는 분이에요. 자, 이어서 평론계 최민씨.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평론가가 이제 강원도시잖아. 네. 조금 전에 공익광고하는 성우가 꼭 강원도 사투리 같지 않아요? 비슷하던데요. 너무 했어요. 갑자기 그러는데. 동양의 물씬 냄새가 나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런 운을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남는 쌀을 사서 쌀값 안정화에 앞장서자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이 과잉돼서 오히려 쌀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양곡관리법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저희가 드린 대로 예상한 대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좀 최수영 평론가님 먼저 좀 알려주실래요? 네네, 오늘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혀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그다음 이런 어떤 농가 선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농정벽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또 실제 이것도 농업인이나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남는 쌀을 어떻게 그냥 강제 매수해가지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 농촌에 해악을 끼치는 법안이다라고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설명을 정리하면 쌀을 정부가 사주면 쌀 생산이 과잉돼 갖고 쌀값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 법안 추진한 근거는 뭐예요?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인데요. 쌀 생산량이 3에서 5%를 초과할 경우 또는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요럴 경우에만 정부가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초과해서 생산한 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약간의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쌀값이 폭락하는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정화 사실은 쌀값 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루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식량 안보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만약에 쌀값이 왜냐하면 요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으로 쌀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 음식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계속 쌀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이제. 그럼 나중에 재난 상황이나 뭐 재해 상황이나 전쟁 상황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그럼 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농민들에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왜 농민들한테 더 안 좋은 거죠? 쌀을 예를 들어서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매입해 주는 게 정부가 그걸 가지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가지고 다른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저는 저는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필요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게 1948년도 해방 이후 우리 정부 수립 전에 48년도 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에. 근데 그때 만든 이 법의 제정 이유가 식량 안보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벌써 7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작년도에 과잉 생산된 쌀이 23만 톤이고 지금 이 추세라면 2030년이면 63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지금 식량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우리 농산물에서 과잉 생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지금 식량 안보라 그러면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과잉 생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줬어요. 사드리는데 자 이 산 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한 3년 5년 보관하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료용 아니면 주정용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보와 연결된다는 말은 지금 논리적으로도 근거도 없고 타 농작물과도 이게 사실 일종의 지원금이 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형평이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입선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럼 우리가 바람에 재배해야죠. 그러니까 그 재배를 하는 그러면 논을 바꿔가지고 밀을 재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장려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쌀이 이렇게 쌀이 남고 다른 게 부족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재난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입선이 다 막혀가지고 수입을 못하는 경우 대체 작물로서 쌀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리는 거죠. 쌀을 수입 안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두 분의 찬반 토론 들어봤고,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제 어떤 절차가 남은 거예요 국회에서?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는 제의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이제 거부권을 그러니까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이죠. 그래서 15일 이내로 정부가 이 의서를 붙여서 다시 국회로 보냅니다. 네. 그럼 국회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법안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재적 과반 의원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 구조는 안 요건이 이제 됩니다.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폐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경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곡법 개정안도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11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미 넘기 때문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제2권을 갖고 있어 법이 보장되니까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발휘하게 되면 입법부의 권한이나 입법부가 3권 분립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올리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입법부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실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사용하는 건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음 사용이지만요.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의 이제 비판이 거센 건데 국민의힘 여당 입장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입법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거죠. 지금 사실 민주당이 근육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우리 미래 농정에 대한 산업 이런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된 토론도 안 하고 왜 그걸 갑자기 통과시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법안 이렇게 급한 법안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빨리 시키든가. 근데 그때도 이 문제를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에 부여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제의 요구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걸 대통령이 미리 거부권을 행사한 줄 알면서 대통령이 매사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이런 아주 이미지와 프레임을 씌우려고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송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알면서 너무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지 말고 좀 합의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토의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무조건 반대만 해요. 그리고 뭐 회의에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아니 뭐 지켜보거나 막 이렇게 꼼수 처리하니까 그렇죠. 법사위원장도 김도우 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정도 안 하고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된 시간에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된 시간에 제대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 여러분의 양곡관리법 통과 또는 폐기와 관련된 여러분 의견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세계 최소인데 식량은 안 보입니다. 통과시켜야 한다. 다른 분은요. 농사 짓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뭔 소리요. 통과시켜야죠.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정부에서 매입해 주는데 왜 쌀은 안 된다는 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아파트 미분양권은 사주면서 왜 쌀은 안 사주냐. 예? 농촌에 가보면은 평균 나이가 7, 80대입니다. 농사 지어서 유난히 힘받는 게 쌀 농사인데 농부들 기를 죽이면 쓰겠습니까? 농촌 가면 진짜 다 노인들밖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60대가 청년회장이죠. 예. 근데 그걸 안 사주냐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쌀 농사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자는 얘기인데. 양곡관리법 통과돼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가뜩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만 계신데 젊은 농업인들이 더 이상 벼농사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최진봉 교수도 이런 지적을 네.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양곡관리법 통과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최승 평론가님 좀 서운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돼서 우리 농업 구조 변할 때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농업 경쟁력이 강화됐잖아요. 조금 미래를 보고 갈 해안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 있었는데 한일회담 결과 둘러싸고 격돌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발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이제 물꼬를 트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금방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에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럼 이제까지 강제징용 이런 분들 위안부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럼 돌덩이 아니야. 이건 총리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비유를 하더라도 너무 부적절하게 한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라는 자체가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정명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거기에 대한 성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를테면은 그동안 막혔던 물꼬를 텄다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뭐 꼬인 실타래를 좀 풀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일을 돌덩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마치 장애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른 듣기에 아유 이게 좀 불편하거나 이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서 총리의 언어로서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각 자체가 이거 일본 쪽 시각 아니냐 한덕수 총리 시각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최승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본적 시각 아닙니까? 돌덩이를 우리가 돌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일이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마련한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 돌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입니까? 그거 우리가 치워줬으니까 이제 하나 치워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의 시각이잖아요. 우리 시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상 문제도 동참하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지적은 했지만 이제 총리의 진위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동안 묵은 결단을 풀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짓눌렀던 것을 통 크게 결단으로 해결하는 이런 정신을 발휘했으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 하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달라 뭐 이런 진위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지 진위는 아마 저는 당연히 그게 아니죠. 어떻게 일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가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겠습니까? 아니 말이 싫으면 최 일본의 교수님 시각을 제가 보기에 대변하는 그거는 거잖아요. 너무 좀 그리고 과도한 지적이시고 또 하나 돌덩이를 치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돌덩이를 치웠단 말은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을 치웠다는 개념인데 이 치우는 것이 우리가 왜 다 해야 되죠? 아니 양국이 문제가 있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양국이 갈등 문제는 이 강제징용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뭐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우냐고요. 걸 우리가 대승적으로 이렇게 먼저 풀어줬다. 대승적이 좋은 말로 대승적인 거지 일방적으로 저도 양보한 지적을 거예요. 잘못은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일본의 언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본의 언어예요. 두 분의 공통점은 하여튼 돌덩이라는 비유는 부적절했다. 그렇죠. 이것만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일본식 표현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식 표현이네요. 자, 근데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허위 자료를 인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최 교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가?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는 자료 인용 자료가 지난해 12월 계류 중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을 기본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게 민주당이 많은 부분 양보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양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에서 5% 초과하거나 7에서 8%, 5에서 8% 이상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때만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걸 반영을 안 하고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전에 개정안이 또 한 번 바뀌었는데 바뀐 걸로 분석해서 내용을 보고한 게 아니라 12월에 있었던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돼 있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데 방해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꼭 이 데이터만 보고 대통령이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도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총리가 이 자료를 잘못 뭐 이해하는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보고를 허위 보고 받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알겠습니다. 과대해서 총리가 그런 걸 보고할 때는 제대로 잘 보고를 해야죠. 총리가 돼가지고 보고를 앞으로 이렇게 합니까? 잘하겠죠. 앞으로. 저기 네. 최수영 평론가가 총리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 대변하고 그러고요. 계시니까 지금.
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매우 가고 싶어 했지만 일 때문에 본인을 제주도에 대신 보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어제 오전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거 일정이 아마 주말에 순천을 시작으로 해서 통영, 진해,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남하고 경남도로 일정. 야구장 가서 시구했고 서문 대구 서문시장까지 갔죠. 1박 2일 일정이었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월요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어제 오전에 뭔 중요한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도 일정 공지 안 하면 사실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총리가 예. 그렇게 말씀을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 답변을 했으면은 그만한 일정이 있었겠죠. 저도 뭐 대통령이 고지하지 않는 일정은 저도 참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고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사실. 아니, 비공개 일정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지. 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이라면 이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비공식 일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4.3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대통령의 일정이 있었다는 총리의 말을 믿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네, 얘기인 그렇죠. 거죠.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네. 여쭤본 건데 다 모르신다는 거고. 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볼게요. 그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후쿠시마 일본 방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이제 오염수 방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을 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산물 그 수입 규제 이거 푸는 문제 이 문제 그리고 또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본의 통신사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을 좀 설득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반응도 안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봐야죠. 정말 안전한 건지 정말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오염수는 네. 어떻게 방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국회가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일본을 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뭐 야당이 국익으로 해서 가겠다니까 말릴 방법은 없는데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의원들이 갈 때는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가고 의제도 조율하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불쑥 가서 뭘 얻어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그렇게 우기면서 2011년인가 일본 자민당 의원 셋이 한국에 왔었어요. 독도 가겠다고.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정부가 입국 불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김포공항에서 9시간인가 농성인가 하다 사진만 찍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선거에선 톡톡이 재미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이게 양국 간의 의원 외교라는 게 이런 맹점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랬어요. 굳이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의사 좀 잘 좀 전달해 주고 와라. 우리 여론도 좀 제대로 잘 전달해 줘라.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최수영 평론가가 그 일본의 의원들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실익이 없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일본의 의원들처럼 일본 무슨 하네다 공항 내렸다가 일본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올 수도 있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않겠느냐? 독도는 정치적인 이슈였었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농산물 우리 먹거리라든가 민생에 관련된 수산물, 예.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일본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어요. 그런데 실효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 괜히 가가지고 분란만 더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기왕에 갔으니까 우리 의사를 좀 잘 전달하고 와라라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뭔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을 아니, 제 일으키는 얘기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러 가는 제 거예요. 얘기는 괜히 쓸데없는 것을 지적하다가 또 쓸데없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후쿠시마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지금 대통령실 해야 되는 일을 저는 국회가 대신하고 야당이 대신하고 있다고 나쁘지 생각해요.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잘 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가서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가서 확인해 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서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수산물에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그 방사능 어떤 그 오염된 거 이런 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와야죠.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서 또 정상회담 외교가 어땠느니 의제가 알겠어요.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저는 마이너스라는 두 얘기를 분은 드리는 저 거예요. 스튜디오 밖에서는 서로 이렇게 웃고 얘기하다가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앙숙처럼 싸워요 그래. 아유 참.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매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2023년 3월 6일 10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중입니다. 전국적인 건조특보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요. 논, 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하시고요. 담배 불씨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고 입산할 때는 확인물 소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견하시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서 신고해 주시고요. 자, 산림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곡관리법 통과 또는 폐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 몇 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10kg이면 우리 세 식구 한 달 먹는데 3만 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 3만 원입니다. 쌀값이 너무 싸요. 농민 살리려면 양곡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양곡관리법, 저도 농촌 출신이라 농민 심정 잘 알지만 현재 쌀 농사는 과잉 생산에다 가격 하락에 문제점이 많아서 쌀보다 더 소득이 좋은 대체 작물을 연구 교육해서 그쪽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좀 반대하시는 분 의견 처음 소개를 해드렸네요. 또 한 분입니다. 우리 가게 물건 재고가 많아서 장사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판매가로 물건 다 정부가 매입해 줘라. 그러니까 왜 쌀만 매입해 주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이를 두고서 민주당 내 의원들이 셈법이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평론가님. 당연하죠. 이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뭐 잡범 취급하면서 뭐 다 그렇게 소명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건건이 날라올 텐데 이제 뭐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날라올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죠. 자, 최 교수님.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러면 영장 심사 받는 방식으로 앞으로 또 영장 청구 들어오면 예.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 최재형 평론가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무슨 말도 안 돼요? 아니, 말이 왜 됩니까 말도 저게? 돼? 아니 싸우지는 마시고. 또 방탄이야? 자, 저는- 최재형 평론가 조용히 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이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이 지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밟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찬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영장심사 받은 거고요. 이재명도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돼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하지 여기까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해 주세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찬성입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식량 안보의 문제고요. 지금은 쌀이 남아돌지만요. 만약 이거 안 해주면요, 이제 논농사 하신 분, 논농사 한 하신 줄로 분들, 해주세요. 한 줄로. 논농사 하신 분들 다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쌀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해야 된다. 예. 최수영 평론 자,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번에 확실하답니다. 아, 워낙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네.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짧게 해주세요. 시작. 3, 2, 1.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농정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막 사기 맞으려고 영혼 다 없었어요. 둘 다 확실합니다. 영혼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경 친구입니다. 두 분 나가서는 친하게 지내시라고 PD가 이번에 들었나 봐요. 예. 자,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네 분을 밖에서 추첨했네요. 4230, 8530, 6617, 9924 네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 너머엔 실개 전이 흐르던 고향 자네와 난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밤새 걸었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정이란